저는 연구실에서는 제어 이론이라고 해서 공학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정화하거나 원하는 성능을 갖도록 제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역학이라고 해서 크게는 건물부터 작게는 뭐 마이크로 단위의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제품을 만들어서 기술을 사업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생이었고 이름은 고효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LG전자 생산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이상 감지하는 AI 솔루션 개발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에 있는 장수영이라고 하고요. 이번 그 교육 관련된 프로젝트라서 제가 늘 교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보다는 교육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 사업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제 현대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에서 우리의 이동 수단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이제 부탁드린 문제가 전기차인데 전기차에 대한 충전 스테이션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를 갖고 학교에서 이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하면 어떻게 할까가 이제 아마 이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에 들어오는 전기차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대략 한 30-4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야 이 순환이 끊기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대형마트 충전소에다가 좀 입점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을 좀 검토를 해봤고요. 그 쿠팡 같은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그런 전기 트럭을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좀 서칭을 했었고 물류센터에 있는 트럭이라든지 쓱 배송같이 이렇게 좀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그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전기 트럭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한꺼번에 많은 트럭들이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소에서는 전기 용량을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그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충전기를 몇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예산의 리미테이션도 있잖아요.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충전을 해야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지 개발한 이 테크 모듈을 가지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가장 좀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비즈 모듈을 담당을 했었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순차 충전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랩에서 그 연구하는 내용은 조금 어떻게 보면 기초 학문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를 실제로 시장에 접목시키는데 평소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원했던 그 과제 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하고 있던 연구랑 가장 밀접하더라고요. 학계랑 실제 필드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특히 엄청 하이테크한 AI 관련 혹은 최적화 관련 알고리즘들이 막 나오는데 저희가 그걸 실제로 산업에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좀 현실 문제를 풀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원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가했던 그런 팀들의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대자동차가 규모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기대를 좀 했었고요. 이제 학교나 이 틀 안에서는 교수님들이나 동료 연구자들이나 이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의사 결정들을 좀 할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구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기술만 갖고 이게 진짜 돈이 되려면 하다못해 그 차징 스테이션을 빠른 것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들을 몇 개씩 할 거냐 또 어디다 놓을 거냐 어떤 식으로 차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빠르냐 물론 이제 한 개별 장비를 갖고 하는 연구를 하던 친구들이 이거 시스템 플랫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거기서 이제 돈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게 된 거는 아마 그게 아마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뭐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친환경 이런 키워드랑 되게 부합한 이제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친환경성을 잘 잡으면서도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기 때문에 전기차가 시장 쪽에 좀 종사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페인 포인트를 파악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그런 대형 마트 쪽에도 컨택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모은 다음에 여러 논문들을 서칭을 해서 수익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세워서 수익성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른 기업의 직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4명끼리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내용들에서 좀 더 그 틀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시야로 저희 주제에 대해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내 분야에만 있지 말고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같이 조금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실제 문제 해결에는 굉장히 다른 내가 생각했던 내 분야의 기술로 해결을 준다는 거 훨씬 넘는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발표 보고를 했었는데 스케줄링 문제 관련해서 되게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저게 도입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상무님, 이사님이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를 거니까 좀 창의적인 질문을 서로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도 좀 받고 그렇게 연구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하다 보면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기업 이해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좀 살아있는 그런 니즈라든지 이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산업의 문제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과제를 수행한다기보다는 학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좀 더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는 그 회사에서 시키는 거를 좀 수동적으로 수행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느낌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제안을 해서 이걸 어디에다가 써먹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4.0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반 기업에서 하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무조건 달성해야 하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제안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해결해보고 최대한 한 다음에 거기서 더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찾아서 이런 것도 해보겠다 제안을 하는 구조라서 쉽게 얻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그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지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거 사실 뭐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인터넷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성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손끝에 지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만 갖고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를 찾아야겠고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 그거는 메타놀리지입니다. 놀리지가 아니라. 마치 유튜브나 뭐 이런 위키피디아처럼 한쪽에서 한쪽으로 지식을 흘리는 게 아니라 뭐 누구든지 갖다 넣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장이 인터넷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인터넷이 미래에 우리 지성을 받쳐주는 거라면 학교 안에도 그런 장을 시뮬레이트하는 그런 교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좀 틀리면 어때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죠. 그 연구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 답인가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찾는 그런 편안함, 실패해도 상관없어. 여기까지 아니면 이 산이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산 올라가면 돼. 이런 약간의 좀 그런 것들을 이 사업에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4.0 프로젝트는 현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창의IT 4.0 과제는 사고 발상의 확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랩 안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좀 아무래도 갇혀있는 이 연구 주제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사고나 자유로운 문제 설정을 실제 기업과 할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새로운 분들도 만나보고 새로운 문제도 설정하고 했던 게 새롭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환기라고 생각합니다.